자, 1학기 15주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이 전 시간에 첫 교시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과제를 그 셀프 테스트를 하라고 했는데 그 취소하고, 물론 이제 과제란에 별도로 제가 올려놓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지금 여기 이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 여기 지금 가로쳐져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다 이거를 정리해 두면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여기까지 이 부분, 가로쳐져 있는 부분, 부사로서 또는 형용사로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가지고 과제를 제출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선 형용사와 부사 형태가 같은 것. 자, 형용사이면서 동시에 또 부사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야 됩니다. 하드가 형용사로서는 어려운, 단단한 이와 같은 의미가 돼요. 그렇지만 하드하게 되면 매우, 열심히라는 의미가 되고, 일이라는 것이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 할 때는 건강이 안 좋은, 어, 배드와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 배드는 그냥 안 좋은, 나쁜이라는 뜻이고, 일이 형용사를 쓰면 건강이 좋지 않은, 아픈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sick이라는 개념하고 같죠. 그런데 이게 부사로 일하면 나쁜이란, 나쁘게, 안 좋게 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자, well 마찬가지고 early, late, fast, long, short, high, low, far, near, straight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예요. 자, hard work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그래서 여기서 hard는 어렵다라는 의미가 됐고, 이게 또 다른 형용사로서는 단단한, 딱딱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work hard 이처럼 동사 뒤에서 hard가 수식하게 되면 이 hard는 부사로서 열심히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long river 하면 시간이나 거리의 길이가 긴 이가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live long 하게 되면 이것이 live 동사 뒤에 부사로 썼을 때는 오랫동안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이라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arly, 일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 근데 get up early 하게 되면 부사로서 일찍이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 fast, 빠른 주자. 그 다음에 run fast, 빨리라는 부사가 되는 거고, high mountain 하게 되면 높은이라는 의미가 되고, 이것이 높이, 높게라는 부사가 됐습니다. 높게라는 부사가 됐고, straight, 곧은, 직선으로 된 길, 이렇게 곧은 길 이와 같은 얘기가 되고, it runs straight, 똑바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똑바로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가로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자, 형용사와 같은 형태의 부사에 ly를 붙여서 다른 뜻이 되는 부사가 되는 거. high, 높이, 높게 이렇게 되는 거죠. highly, 높게라는 뜻이 됩니다. 높이라는 것과 높게라는 의미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정확히 뜻을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near, 가까이 하면 nearly, 거의라는 뜻이에요. 거의 뭐뭐한이라는 의미가 드는 거고, deep, 깊이, deeply, 깊게, 심도 있게라는 의미가 deeply가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hard, hard와 hardly는 아예 다른 의미입니다. hard는 열심히, 심각하게 이와 같은 의미가 되고, hardly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부정의 빈도부사라고 그랬죠. 거의 뭐뭐하지 않는 부정의 빈도부사. 앞에서 여러분들이 설명드렸었습니다. late, 늦게, 늦은 이라는 형용사와 늦게라는 부사가 있는데, 늦게라고 하고 late에 또다시 li가 붙으면 이것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가장 늦게 온 거니까 가장 최근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dear, dearly, 사랑스럽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정이 있는, 애정 있게 이런 뜻으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My house is near the church. 자, 명사가 나왔으니까 near the church. 가까이에 있습니다. 교회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he comes to see me nearly every day. 거의 매일. 거의 매일. 거의 매일 그는 나를 보러 옵니다. He works hard every day. 매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사로 쓰였고요. We can hardly believe his story. can hardly. 자, 여기서 보면 not이나 never 같은 부정어의 표시가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장 자체는 부정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not이나 never 같은 부정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바로 이것이 이중부정 금지의 원칙이라는 영어의 원칙입니다. 문법의 원칙. 그래서 hardly, scarcely, rarely, seldom 이와 같은 부정의 빈도부사와는 부정어인 not 또는 never 이와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없다. 꼭 명심해 두십시오. 그래서 we can hardly believe his story. 그의 이야기를 거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가 바로 hardly의 고유한 뜻이에요. She was late for school yesterday. 어제 학교에 늦었습니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the doctor arrived too late. 닥터가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건 부사로 쓰이는 거고 이것은 형용사보로 쓰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 haven't seen him lately. 자, lately 최근에 그를 본 적이 없습니다. lately가 아예 전혀 다른 뜻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How deep is your love? Your love가 어떻게 해요? deep한 거죠. Your love이 deep합니다. Your love is deep. 이렇게 되니까 형용사 보호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deep입니다. How deep. 그 다음에 깊이 심각하게 매우 야 같은 의미가 되니까 deeply thanked him. 자, 동사를 수식하려고 한다면 부사일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부사는 다른 것보다 지금 여기 앞에서 지금 언급됐던 내용 중에서 형용사와 부사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것 이것들이 중요한 그런 부분의 문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고 부사가 문법적으로 갖는 위치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부사는 어느 위치에 오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사는 형용사나 부사 또는 부사구, 부사절 또는 다른 동사를 수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형용사 앞에 오죠. 그 다음에 또 부사 앞에 오는 겁니다. 부사와 부사. 그 다음에 exactly F5 시간 앞에 이게 나옴으로써 시간의 부사 앞에 부사 구를 수식하는 경우고 You are foolish enough to believe him. 뭐뭐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foolish합니다. 자, 여기에서 enough라는 부사는 형용사 뒤에 오는 겁니다. 형용사 뒤에. 근데 enough가 충분한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enough라는 특징이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명사 앞에 와요. 명사 앞에 오지만 이것이 부사로 쓰일 때는 형용사나 부사 뒤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enough의 위치는 이렇게 해서 형용사와 부사가 따로따로 구별된다. 그 다음에 명사와 대명사 수식하는데 이것은 지금 잘못된 개념이에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only는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가 있고 부사도 있어요. 자, 그래서 he를 수식한다면 only he, 오직 그만 하겠냐면 얘는 형용사예요. 이랬을 때 only는 수식하고자 하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오는 겁니다. He only loves me. 자, 이때는 부사예요. 그래서 loves me 동사를 수식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He loves only me. only me. 여기서는 only가 loves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me를 수식하는 거죠. 대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대명사 앞에 오는 형용사로 쓰는 거죠. Jane alone knows about it. 자, 여기서 allone이 형용사로 쓰이는 거예요. 제인만 혼자 knows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압니다. 그 다음에 anybody else is there. anybody else.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어휘들이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다라는 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명사나 대명사로 수식할 때에는 형용사로서 쓰인다는 개념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로 수식할 때에는 부사로서 쓰인다는 것. 그래서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자, 자동사 플러스 부사가 되어 있고 또는 자동사 보어 부사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walked 동사 뒤에서 walked slowly 동사 끝난 뒤에 부사가 맨 마지막에 오는 거죠. His dream came true suddenly 역시 마찬가지 문장이 동사로서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부사가 바로 뒤에 오는 겁니다. 타동사와 목적어 부사 부사 플러스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고 아니면 타동사 목적어 부사 타동사 부사 목적어 이렇게 쓰기도 해요. She treated her baby carefully. 자, treat 타동사 바로 목적어 her baby 어떻게 carefully하게 treat를 합니다. 아주 주의성 있게 아이를 돌봅니다. He perfectly understood it. 그가 완전히 이것은 당연히 동사 앞에서 수식어는 형태고 타동사 목적어가 왔을 때 이거 부사를 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understood it, perfectly understood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타동사 플러스 부사는 동사 구예요. 동사 구라서 이것들은 자 앞에 on 이것은 주로 전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생각하고 있죠. 전치사는 사물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말. 그런데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전치사와 부사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 전치사는 위치와 관계되어 있고 부사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방향성이 있다라는 점에 여러분들이 착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n 하게 되면 근데 이 부사로 쓰일 때는 이 전치사와는 다르게 부사는 짝을 이루는 말이 있어요. 대를 이루는 대칭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on 하게 되면 반대는 off. 그러면 이것이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니까 그 앞에 동사와 결합하는 것이 그 동사와 on과 off가 별도로 결합하게 된다면 이것들은 그 동사 그 의미 자체가 전체가 반대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put 뭔가를 입다, take off, take off 하면 벗다, turn on 뭐뭇을 켜다, turn off 뭐뭇을 끄다, pick up 뭐뭇을 들어 올리다 또는 사람을 태우다. 그 다음에 give up 포기하다, get on 어디에 승차하다 탈 것에 그 다음에 put get off 하면 내리다. 자 그런데 여기서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목적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put on your hat 이건 가능합니다. put your hat on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put it on, put on it 이것은 잘못됐어요. 대명사는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대명사는 반드시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들어가야 돼서 이것은 이 put on it은 이것은 X예요. put on it을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타동사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니까 목적어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목적어는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put your hat on, put on your hat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대명사일 경우에는 대명사는 반드시 타동사 부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사 중에서 특수한 부사가 빈도부사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횟수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once 한 번, often 자주, sometimes 때때로, always 항상, seldom 거의 못마지 않, rarely, hardly 이것은 부정의 빈도부사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 빈도부사는 일반적으로 부사는 수식하고자 하는 말 앞에 오는 것이지만 이 빈도부사들은 별도 위치가 있어요. 비동사와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본동사와 조동사 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an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 hardly,
다음에 he is often 비동사 뒤, he always travels 본동사 앞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의 부사, 부사구가 겹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 순서가 장수의 부사, 방법의 부사, 시간의 부사. 그래서 작은 거에서부터 큰 순서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자, 그래서 went to 광주, 장소, this morning, 시간. 그 다음에 he has been to 부산, 장소, 3 times, 3번, 횟수, 방법이 그렇게 됐고 this year, 시간. 그 다음에 he will arrive here, 장소, at 10, 시간 작은 시간, 그 다음에 next Sunday, 큰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 그러니까 부사의 역할은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 그러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려면 문장의 맨 앞에 오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도, certainly, 분명하게도, possibly, 뭐뭐지 가능하게도, really, 정말로 이처럼 문장 전체 맨 앞에 와서 쓰는 경우입니다. Perhaps he will come back soon. 아마도 그는 곧 돌아올 겁니다. He will perhaps come back soon. 자, 그 다음에 주의할 부사의 용법. very와 much. very는 형용사와 부사의 원급 또는 현재 분사를 수식한다. 이게 중요하죠. 앞에서 형용사 앞에서 한번 설명했어요. very kind. kind 형용사 원급이죠. very interesting 역시 마찬가지. 형용사 원급. much는 비교급이나 최상급 또는 과거 분사를 수식한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수식한다는 점 비교를 해야 되겠죠. This is much better. 비교급 나왔어요. 비교급 앞에 비교급 강조. Even much far, still a lot. 그 설명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much interested. 과거 분사 형태를 수식하는 거. 자, 형용사화된 과거 분사들이 있어요. tired, pleased, excited.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이 이 대부분이 형용사로 쓰여져 굳어진 거죠. 이때에는 원형의 형태니까 원급의 형태니까 이것은 원급 형태는 very로 구별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시오. to either 또한 역시 to는 앞에 문장 컴마하고 맨 마지막에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앞에 문장이 긍정일 때 to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앞에 문장이 이처럼 not a Korean 하게 되면 to처럼 either도 앞에 컴마로 끊고 either 이렇게 마지막에 붙이게 되는데 이것은 앞에 부정문일 때 역시 또한이라는 뜻이 드는 것이죠. enough 형용사와 부사일 때는 뒤에서 수식한다. He was enough to 하면 so that cannot이죠. 여기서는 so that cannot. 그 다음에 enough money. He is rich enough to buy a car. enough money를 갖고 있으니까 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He has money enough to buy a car. 이건 아니에요.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already와 yet 이미 벌써라는 표현인데 긍정문에는 already가 쓰이고 부정문에는 yet이 쓰인다라고 있어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이미 벌써 아직은 그 다음에 ago와 before 이것도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경우에요. 지금 현재를 기준해서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before는 그 자체가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뭐 전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ago는 과거에 쓰이지만 완료형에는 쓰일 수가 없어요. 근데 before는 완료형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완료형에 before가 쓰이는 경우죠. just와 just now. just는 현재 또는 현재 완료에 쓰일 수 있지만 just now가 들어감으로써 바로 한 시점을 정확히 나타내게 되므로 이것은 완료와 쓰일 수가 없습니다. 완료는 두 시점 사이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o, neither 역시 긍정문에 쓰이는 거고 앞의 내용을 다 받아서 쓰이는 것이 바로 so예요. 긍정으로 받아주는 so. 그 다음에 부정으로 받을 때는 역시 neither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I like music, so do I. I like music to가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I don't like apples, neither do I. I don't like apple either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자,
여기를 한번 써보면 I like music either 앞에서 either와 여러분 to와 either를 배웠죠. 자 여기서 긍정에서는 to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to 이렇게 되는 경우고 자 여기는 밑에 것은 부정이니까 어떻게 돼요? I don't like F 해놓고 either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법사항 설명까지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과제란을 확인하고 반드시 그 과제를 기한 내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1교시에 셀프 테스트를 얘기를 했는데 셀프 테스트가 아니라 여기 그 지금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여기 가로로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들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한 학기 수업을 마치게 되는데 온라인 수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특히 여러분들과 직접 그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동영상 만드는 과정 중에서 여러 번의 실수가 하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수업에 열심히 수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대면해서 수업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마웠습니다.